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파이스에서 구월을 치는 김은가 선생입니다. 여러분들 그 3월 모고 대비해가지고 시험 문제 잘 풀었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 그 3월 모고 대비 이제 시험 문제들에 대해서 선생님 해설할 건데, 선생님이 이제 맡은 부분은 이제 화법과 작문, 그 다음에 이제 문학 부분이 되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민병효 선생님께서 이제 하실 거예요. 여러분 1번부터 이제 5번까지는 이제 화법이잖아요. 이게 화법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보고 뭐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이제 부분은 토의와 관련된 이제 부분이 된 거고요. 자, 토의입니다. 토의. 그래서 토의 같은 경우에는 협력적인 이제 말하기죠. 협력적인 말하기예요. 협력적이고. 자, 그래서 이 협력적인 말하기에서 오늘 주제는 이 미술관이 요즘에 문제가 좀 있네요. 관람객도 줄어들고, 그래서 이 미술관 문제를 이 도대체 왜 그런지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문제의 원인 얘기한다면 뭐 얘기하겠어요? 당연히 이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원인 하나, 해결 방안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할 거라는 걸 염두에 두고 보시는 것도 좋아요. 문제 풀 때. 자, 그 다음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지금 A, B, C, D, E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1번이랑 이게 1번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이제 내용 파악이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지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렇게 기억, 니은 읽고 바로 이제 또 해결해야 됩니다. 여기서 시간 오래 끌시면 안 돼요. 금방금방 이제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풀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서 이제 가야 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제안서 이제 초안인데 이거 지금 이제 토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거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이제 푸셔야 돼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적절하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A 같은 경우에 건물이 너무 낡은 데다 전시 공간도 협소해 전시도 관람도 불편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회자 요청에 따라 미술관의 여건에 초점을 맞춰 문제의 원인을 제시한다. 지금 이제 그 미술관 여건이죠. 낡아요. 전시 공간도 협소하고요. 관람도 불편해요. 그래서 안 된다. 적절하고요. 2번에 B 부분을 이제 보면요. 현재의 공간을 이제 그대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주 시에서 미술관을 시 외곽으로 이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자, 2번에 보면 이제 위원 2가 제시한 방안의 장단점을 분석했다고 했는데 장점에 대한 이야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지금 위원 2 같은 경우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미술 강좌를 개설하거나 청소년 미술대를 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위원 1이 위원 2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냥 비판하는 거죠. 장점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얘기는 이제 뭐 택도 없으니 우리 그냥 미술관을 이전하자라고 이제 얘기했으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자, 사회자가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해 주셨는데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했네. 자,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에는 토의의 진행 순서를 바꾸기. 진행 순서는 일단은 지금 문제 원인 얘기한 다음에 방안 이야기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토의 목적을 환기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원인 분석한 다음에 넘어가는 거니까. 자, 기억이겠죠? 토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질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토의 참여자의 발언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거다. 그런데 지금 일단 기억이 맞으니 니은 쪽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어떻게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을까요? 위에서 위원이가 4차원 프로그램 마련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적절하네요. 답은 이제 3번이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내용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원인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방안들 이야기하면서 이제 최적의 방안이 뭔지를 또 이제 토의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일단 시외곽 이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술 강좌를 개설하거나 뭐 이렇게 좀 이 현재 미술관 안에서 문제를 좀 해결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문화재단에 예산 지원을 신청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이 중에 토의 내용에 이제 부합하지 않는 거, 시 외곽에 제2미술관을 건립하자. 이거는 지금 이제 이 제안서에 들어가지 않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빠르게 전체 내용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빨리 연결해가지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좀 넘어가서요. 자,
4번에서 5번, 이제 6번 쪽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발표에 이제 반영된, 발표 계획으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를 물어봤고요. 지금 이게 발표죠, 발표. 발표하면 이제 먼저 발표 주제랑 관련해서 이야기해주고 구체적인 내용 얘기해주고 마무리 이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보통은. 예, 그래서 발표 계획 적절하지 않은 거 이제 보겠습니다. 1번 지금 이제 4, 5번이 1, 2번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발표나 강연이나 뭐 연설이나 그런 거를 갖고. 그러면서 이제 발표 때 이제 사용하는 방식들. 지금 화면을 가리키며 뭐 화면을 가리키며 이러면 이제 뭔가 시각 자료나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이 꼭 들어가요. 그래서 관련된 사진을 보여주며 뭐 사전 자료를 제시한 건 뭐 이쪽에 나와져 있으니까 항공 환경 공학 용어 사전. 그다음에 선진국의 사례를 파악할 수 있는 논문 자료를 제시해줘. 여기 논문이 있긴 한데 문제는 선진국과 관련된 게 아니었어요. 답은 3번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시각 자료 여기 역시 뭐 시각 자료도 이렇게 이제 있는 거고요. 관련 전문가 인터뷰 여기 이쪽에 있잖아요. 네,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학생의 특기활동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기업 같은 경우에 지금 미생물 연료 전지의 전기 생성 방법 해가지고 뭐 이쪽에서 지금 이제 하잖아요. 어떤 미생물들은 유기물을 흡수하고 분해할 때 전자가 방출되기 때문에 유기성 폐수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뭐 적절해요. 같은 내용이야. 평가가 발표자가 활용한 근거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으면 지금 그대로 정리했지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지 않았으니까 1번. 자, 빨리빨리 이제 풀어나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부터 8번 쪽으로 넘어가서 자, 기억에서 미움 중에 초고에 이제 반영되지 않은 거. 지금 선생님 일부러 여러분들 페이지는 약간 좀 다를 텐데 약간 조금 강의하기 편하게 조금 페이지를 좀 조정을 해놨어요. 여러분들은 번호 순서에 맞도록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기억에서 미움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거. 자, 장문으로 넘어온 겁니다. 자, 기억. 청소년 전자상거래 이용과 피해를 언급하며 글을 시작해야겠어. 자, 처음에 보면 뭐 청소년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청소년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데 피해가 이제 증가하고 있어. 문제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이용과 피해에 대해서 언급했죠? 예, 적절하고요. 초고에 반영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이 전자상거래 피해를 입는 원인을 밝혀라. 그래서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 건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예. 보통 우리가 만나는데 현금 거래 안 하기는 어렵잖아요. 요즘에 유행하는 게 뭐죠? 당근이잖아요. 당근. 예. 당근 이용해서 이제 많이 거래하고 또는 중고나라 뭐 그런 걸로 많이 하는데 그럴 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금을 지급받고 이제 뭐 물품 배송하지 않는 거, 뭐 물품 제때 배송하지 않는 거 등등. 예, 원인은 현금 거래에 많이 있네요. 역시 이야기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필요 중 대표적인 것을 선정해 제시해야겠어.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하는 거 이야기 됐죠. 자, 청소년 안전한 전자상거래 결제 방법. 자, 하여튼 여기까지가 이제 D급과 관련된 거고 전자상거래에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유의할 점을 이제 숙지할 수 있게 학교에서 이제 해줘라. 그리고 청소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노력해라. 이야기가 나왔지 구체적인 결제 방법을 이야기하지는 않았네요. 답은 4번. 자, 그래서 뭐 학교도 노력하고 개인도 노력하고가 나왔었으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7번에 가 나를 모두 활용하여 A를 이제 보완해 보라고 했어요. 지금 A에서는 학교가 노력하고 청소년도 노력해라 이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품목 순위를 이제 이야기해 줬는데 피해 발생 품목 순위를 청소년의 주요 품목과 비교해 봤더니 상당히 이제 비슷합니다. 우리가 많이 거래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 거의 비슷해요. 거의. 그러면 뭐 이런 얘기는 좀 어렵잖아요. 다양화해라. 뭐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좀 약간 어렵고. 어쨌든 지금 한 개 품목이에요. 품목과 연관된 걸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겠죠. 사기 대상이 될 수 있으면 유념해야 된다. 5번이겠습니다. 5번. 그래서 7번, 5번이 됐고요. 8번에 자 이런 문제들도 바로바로 보면 대개는 비유적 표현, 뭐 서리적 표현, 뭐 대꾸법, 뭐 등등등 조건이 있어요. 그거에 맞는 걸 먼저 고르면 돼요. 일단 청소년 전자상거래 이용에 관한 전망을 이제 나타내라고 했고요. 서리적 표현이라고 했다면 서리적 표현이니까 질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질문 있는 건
얘는 없으니까 안 되고, 없으니까 안 되고, 얘, 얘. 이렇게 해야죠. 예. 근데 설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은 하는 방식이긴 하는데 자기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 모르는데 질문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4번은 탈락이 되는 겁니다. 답은 이제 1번 아니면 이제 5번이 되는 거거든요. 전망이 들어가야 되니까 전망은 1번만 들어가 있네요. 답은 1번. 자,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자, 그 다음에 9번, 10번 쪽으로 넘어와서 수행평가 후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최하 점수를 받았는데 이유가 표절했기 때문이잖아요. 예, 여러분 마음 충분히 이해하죠. 선생님도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네,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이제 최하 점수를 이제 줬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자료 인용할 때는 반드시 이제 출처를 밝혀라. 예, 출처를 밝혀라. 그 다음에 뭐 짜깁기나 출처 밝히지 않고 이제 했던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이제 반성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바라보는 계기도 됐고 본인의 경험, 그 다음에 반성 이게 이제 이 글의 내용이네. 그럼 육글의 작문 수행 과정 이해하는 내용 가장 적절한 건 3번이 되겠죠. 일상의 경험, 그 다음에 성찰이니까. 자, 이제 이게 화작문이지만 약간의 이제 문법적인 요소, 고쳐쓰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요. 자, 기억을 보면요. 학생들이 남의 생각을 결코 자신의 생각인 양 표현하는 것에 문제점을 설명해줬다. 결코는 부정적인 뭔가 단어나 서술어나 뭐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마치로 대체하는데 적절하네요. 아니라고 왜곡된 윤리의식까지 형성될 수 있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때에 따라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셨다. 뭐 그와 더불어 뭐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예. 하지만으로 고쳐가지고 잘못됐네요. 답은 이제 2번. 예. 지금 이 두 가지 관계가 서로 역접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예, 서로 함께 덧붙이는 거라서 예, 답은 2번이 된 거고요. 자, 드디어 이제 화작이 끝났습니다. 화작이 끝나는 시간까지 10분 채 안 걸린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선생님이 푸는 속도랑 비슷한 속도로 빨리빨리 푸는 연습을 계속 이제 하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학 쪽으로 좀 넘어가서 박일로의 이제 이밤 29곡인데 제목을 보시면 이제 이밤은 이거는 이제 지명이고요. 지명 29곡. 지금 여기 1수, 2수, 3수, 5수 이렇게 왔잖아요. 이게 다 지금 형태를 보면 시조입니다. 시조. 시조인데 연달아서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연시조죠. 연시조. 그다음에 29곡인 걸 보니까 29개인가 봐. 총 29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뭐 그런 이제 기본적인 특징을 좀 파악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가 좀 나오면 보기가 중요해요. 보기를 먼저 좀 봐주셔야 돼요. 자, 보기 22를 보시면요. 가와 연관지어서 자, 또 문학 문제 푸는 요령 중에 하나는 한 개의 지문과 관련된 걸 먼저 좀 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2번 먼저 풀고 그 다음에 23번 풀고 그 다음에 21번으로 가는 겁니다. 1번, 2번, 3번 이 순서로 풀어주시는 게 빠르게 풀 수 있어요. 자, 그럼 22번에 조선시대 시가에서 자연은 다양한 의미를 지니는데 자연은 세속에서 벗어난 이상적 세계로 그려지기도 하고요. 세속과 대비되는 거예요. 때로는 인간이 본받을 만한 우월적 특성을 지닌 인격체, 의인법을 써야 되겠네. 그리고 자연은 인간에게 예찬의 대상, 영탄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인간이 벗으로 삼고자 하는 대상. 이러면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돼요. 벗이 되면. 자, 그런 걸 이제 보여준 이제 게 있는지를 이제 찾아보라는 거잖아요. 자, 볼게요. 가제시문을 이제 보시면 자, 여러분 전 선생님이 지금 이제 태블릿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최첨단 기술이 가능합니다. 확대를 좀 해서 볼게요. 자, 무정이 서 있는 바에 유정하여 보이는구나. 자, 무정하다는 뭔가 뭐 관심도 없고 약간 좀 무심한 듯이 이렇게 이제 있다는 거고요. 유정하여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정이 있는 유정물로 이제 보인다. 최령한 가장 이제 영험한 오인도 가장 신령스러운 이제 우리도 여기서 오인이라는 건 이제 인간을 말하는 거고요. 인간입니다. 그 다음에 직립불이 어렵건만 여기 꼿꼿이 선다고 되어 있잖아요. 홀로 서기 어려운데
오랜 세월 곱게 선 자태 고칠 적이 없는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약간의 이제 영탄. 자, 그래서 나는 인간은 이제 홀로 설 수 없는데 바위는 이 바위랑 인간을 지금 이제 대비한 거잖아요. 없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그다음에 이수에 강가의 우뚝선이 쳐다볼수록 이제 더욱 높다. 바위가 그런 거죠. 예, 높다. 바람서리 불변에 뚫을수록 더 굳다. 역시 바위가 그런 거고요. 사람도 이 바위 같으면 사람이 이 바위의 어떤 덕성을 지금 배우고 싶은 거잖아요. 대장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말 한마디 없는 바위 사귈 일도 없건만 고모진태 뭐 옛모습의 자태를 벗삼아 안자시니 세상에 이익되는 새 벗을 사귈 줄 모르노라. 이제 벗삼아서 지금 이제 한다고 했으니까 네. 그 바위를 이제 벗으로 이제 여기고 이제 이야기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타견 직립하니 빼어나서 곧게 섰으니 본받음직하다마는 구름 깊은 이제 골짜기에 알리 있어 이제 찾아오기가 어렵다는 이제 서리법이고요. 여러분 이 고전 시간은요 늘 그래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서리적 표현이 항상 거의 들어 있어요. 이제나 광해 옮겨 모두 보게 이제 하여라. 바위를 이제 옮겨서 모두 보게 이제 하고 싶다. 세정이 하수상하니 세상이 이상한 거예요. 나를 본들 반길 것인가. 왕기순이나요. 왕기순이는 자기 몸을 굽혀 남을 쫓는 걸 이제 말하는 거고요. 내 어디로 이제 올마가리요. 산 좋고 물 좋은 고래. 삼긴 대로 이제 생긴 대로 또는 이제 만들어진 대로 이제 늙어가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지금 방금 읽은 걸 바탕으로 첫 번째 이제 문제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그 22문 먼저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가를 이해하는 적절하지 않은 것. 일수에서 바위를 인간보다 우월한 특성. 인간은 이제 직립하지 못하는데 바위는 이제 우뚝 서 있다 했으니까 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이수에서 바위에 높다. 그 다음에 뭐 굳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예찬하는 거고요. 바위를 벗으로 삼고자 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벗으로 지금 삼고 싶다. 자, 옷에 바위를 본받을 만한 특성을 지닌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육수에서 바위의 속성에 산과 물의 속성을 더해. 자, 여러분 근데 선생님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제시문을 보면요 위에 있는 복이랑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선택이 용이하게 딱 떨어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세상에서 벗어나서 이상적 세계로 자연을 그린다는 말은 세속을 이상적 공간으로 그린다는 말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보기만 읽고 사실 답이 5번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가시를 읽었기 때문에 더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일 뿐, 예. 바로바로 또 시간이 없으면 빨리 풀 수 있는 게 또 문학 문제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23번에 이제 제시문을 보려면 이제 이태준의 이제 고안을 읽어야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뭐 여러분 다 이제 읽으셨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우리가 연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는데 아버님께 쓰시는 연적이고요. 그리고 자기한테 이제 여러 교훈도 주고 뭐 이제 그런 이제 의미를 많이 주는 이제 물건이에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소중하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아버지의 연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그 뒤에 나는 차츰 옛사람들 물건을 존경하게 되었다. 이 옛사람들의 물건이 이제 고완이 된 거죠. 고완은 옛날에 뭐 완자는 이제 뭐 소중한 물건, 옛 물건들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오 아름다운 여인이요, 늙은 여인이요, 뭐 이러면서 이제 찻종 하나, 술병 하나. 그러니까 옛 사람들이 남긴 물건들이 참 아름답구나. 이걸 이제 자기가 느끼고 이제 소중하게 여긴다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시로 다시 넘어와서 근데 오래됐다고 해서 완상할 것은 못 된다. 완상 뭔지 알죠? 보고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 내가 옛 물건을 소중하게 여기냐. 옛 물건에 옛 물건다운 것은 그 옛 사람들과 함께한 생활의 가치를 지녔음. 그 덕윤이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오래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이걸 자취를 갖고 있고 덕윤을 가졌으니까 그래. 그래서 이 외국의 공예품들은 의미가 떨어지는 게 얘네들은 세월이 흐르면 상해요. 병신이 돼. 요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예, 그래서 보기 싫어져 버려요. 그런데 조선시대 공예품들은 여러분 우리 물건들이 손때가 타고 그러면 더 이렇게 뭔가 아름다움 예,
그러니까 고풍적인 아름다움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목공품들이나 그렇고 예를 들었어요. 대해복사의 이제 서장 이게 이제 더 그런 이제 대표적인 자기의 고안의 대상이 된 걸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거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의와 허역과 그런 것들 더불어서는 경지를 이제 같이 갖고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예술품을 본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문제를 좀 보면요. 23번에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연적을 보면 옥기 점이게 된 건 아버님이 주신 교훈을 이제 떠올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옛사람들의 흔적을 보고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옛사람들의 흔적을 보고. 외국의 공예품을 꺼려한 건 시간이 경과되어도 외형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외형적인 변화가 많죠. 병신된다고 아까 했잖아요. 욕하는 거 아닙니다. 3번이고요. 아까 22번은 몇 번이었죠? 5번이었죠? 예. 그 다음에 21번 쪽으로 넘어와서 가나의 이제 공통점으로 이제 적절한 거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얘도 지금 이제 어떤 현재 세태 외국 공예품들을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그 옛 물건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갖고 있지 않은 거 우리들은 얼마나 버려진 거 안 된 거를 함부로 박아 돌리는 것이 아닌가 일종의 참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어 참여하고 있거든요. 뭐 하여튼 돈만으로 하려는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한을 갖고 있는 거고 앞에 이제 박인노 그 작품 같은 경우에도 세정보다는 자연에서 느끼는 이제 어떤 아름다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본 거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세태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인식. 자, 여러분 잘 따라하고 있나요? 선생님이 엄청나게 지금 이제 빠른 속도로 지금 이제 해설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 지금 거의 이 속도로 푸셔야 돼요. 선생님 지금 푸는 거랑 같이 연동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에 31번 역시 이런 작품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기가 있죠. 자, 보기를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자, 보기를 보시면 결핍은 타자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면 욕망은 결핍에서 발생한다. 자, 이건 뭐 말은 어렵지만 조금 생각해보면 쉬워요. 결핍이라는 건 부족하다는 거고 타자는 딴 사람이잖아요. 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발생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언제죠? 혼자 있는데 부족하다고 느끼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당장 생활의 필요 때문에 내가 뭐 물을 마셔야 되는데 컵이 없어. 뭐 좀 손으로 떠서 먹어도 되잖아요. 예, 여러분. 근데 옆에 누군가가 또 컵으로 먹고 있다면 저 뭐지? 컵 좋아 보이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결핍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럼 나 저거 갖고 싶어. 욕망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욕망은 충족되기가 어렵다. 여러분 선생님 얼굴 보면서 느끼잖아요. 이렇게 생기고 싶다. 근데 이런 욕망은 충족되기가 어렵죠. 타고나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회색 눈사람에서 나는 여러 가지 억압 속에서 결핍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 인물인데 나는 끊임없이 결핍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나의 결핍은 완전하게 채워지지 않는다.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위에서 욕망은 충족되기 어렵다고 했고 결핍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나의 결핍은 인과의 관계, 안과의 관계, 타자와의 관계에서 이제 비롯되고요. 아는 나가 결핍의 상황에 만난 인물로 나에게 타자고 그렇게 나는 안의 욕망을 모방해서 욕망의 주체로 살아간다. 욕망은 결핍에서 발생되니까 안 때문에 이제 나의 결핍이 생겼고 그래서 그 안처럼 되고 싶다든지 또는 안이 추구하는 바와 이제 같이 추구하고 싶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면 나도 이제 욕망을 이제 갖고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니까 욕망의 주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위에는 이제 본문으로 좀 넘어가 보면요. 자, 일단 그 다음에 29번도 잠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문제를 전체적으로 한번 일별하고 쭉 보시고 이제 문제 그 제시문 들어가는 게 더 좋아요. 윗글의 서술상 특징 물어봤잖아요. 항상 소설 문제는 서술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가장 첫 번째는 시점 파악이에요. 여러분 이제 소설을 읽으셨으니까 여기 나가 이제 당연히 나오니까 1인칭이 되는 거고요. 나 위주의 나의 속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나는 뭐 어땠다. 나는 어땠다. 나는 저 사람들 만나가지고 무서웠다. 뭐 안처럼 뭐 이렇게 되고 싶었다. 뭐
아니랑 같이 했던 뭐 인쇄소에 가봤더니 뭐 이렇더라. 거리를 헤매다가 뭐 이랬다.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한 이야기들 위주로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겁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니까 자기 고백적 서술을 통해 내면을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시점 파악하는 게 가장 먼저예요. 뭐 주변인물 서술자가 된다 이러려면 관찰자 시점이 되는데 아니잖아요. 액자 구조 없고 동시에 일어나는 두 사건을 지금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으니까 역시 아니고요.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시점 파악이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답은 그래서 1번이 된 거고요. 자, 그래서 안과 만나가지고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담긴 책을 이제 만들기로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안 때문에 안은 나한테 타자니까 나도 안처럼 되고 싶다든지 안이 추구하는 바를 하고 싶다는 그 결핍이 발생했고, 그래서 이 민주화에 대한 이제 열망이 담긴 책들을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그 욕망을 내가 이제 주체가 돼서 이제 추동하는 거죠. 그래서 뭐 책은 결국 이제 만들어지지는 못했나 봐요. 위험한 책이었겠죠. 예. 옛날 시대는 이랬습니다. 독재 시대 때 뭔가 이렇게 민주화와 관련된 책을 만든다. 이러면 이제 뭐 안기부, 오늘 아침에 국정원 그런데 이제 끌려가기도 했던 이제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대의 이제 이야기예요. 어, 그러면서 이제 뭐 인쇄소에 이제 갔던 길에 이제 그 무서운 장면이잖아요. 문의 유리가 하반부가 깨진 것. 뭔가 부정적인 상황이겠죠? 활짝 열려져 있는 유리문. 하반부가 깨어진 것. 뭔가 누가 들어가려고 시도했던 이제 장면이니까. 누군가 막 움직이고 있고 문 밖에는 양복을 입은 두 명의 남자가 서 있어요. 뭔가 그 정보원이거나 경찰이거나 뭐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발 이 사람들과 멀어지기를 원하면서 모른 척하고 이제 지나간 거잖아요. 길의 통과를 이제 무한히 금지하고 있는 것만 같던 건널목의 적색등. 이 순간이 얼마나 5초가 50분 같고 5시간 같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벗어나게 됐겠죠. 그 짧은 기다리기의 순간에 세계는 위험한 밀고자들의 소굴로 변신했다. 아, 드디어 누군가가 우리를 이제 고발했나 보다. 또는 이제 했나 보다 하면서 너 강하원이지. 주인공 이름은 강하원이에요. 귓속에 속삭일 것 같았는데 어쨌든 잘 도망갔어요. 달렸죠. 이런 상황, 불안함에서 이제 비롯된 상황을 이야기한 거고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신문을 통해서 이제 사건의 전모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사건의 전모라기보다는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사람들이 이제 다 잡혀 들어갔나 봐요. 옛날 시대니까.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자유롭게 그래도 어쨌든 글도 쓰고 할 수 있으니까. 불안한 나날은 이제 시작됐는데 뭐 자기도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불안한 거겠죠. 그래서 뭐 근데 뭐 꼭 두려움 때문에 이제 두근거리는 건 아니라 기다림과 뭐 그리움, 안을 이제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병이 없는 뭐 신녀를 이제 앓고 있었고 막 계속 안이 나타나면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막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선생님 탭으로 지금 이제 녹화하다 보니까 카카오톡이 오거나 막 그러면 뜨네요.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그녀가 죽음의 확인을 하러 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뭐 하면서 꼼짝도 않았다. 뭐 하여튼 뭐 두 포기로 이제 변하고 아픔은 그게 다랬다. 어쨌든 주인공의 이제 심정이 막 나오는 거고요. 하여튼 얘는 이걸 지금 하고 싶은 거야. 이 작업을. 그래도 용기와 하여튼 그런 게 있나 봐요. 무섭지 않나 봐. 하여튼 그러니까 뭐 이 못하는 거를 이제 참기 어려웠고 또는 이제 또 죄의식에 또 나만 또 온전히 있으니까 거리를 이제 헤매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가게 된 게 이제 헌책방 뭐 주인은 바뀌어 있었고 뭐 인쇄소는 다 이제 뭐 망가져 있고 하여튼 그렇지만 나는 끈질기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 뭐 밤에도 이제 깨어나서 이제 계속 이제 그 전에 했던 일들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해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집요한 면도 있는 거고 본인은 뭐 일종의 기도라면 기도 뭔가를 이제 원하는 하여튼 예전에 떠올렸던 기억들을 되살려 가지고 원고들을 막 되살려내잖아요. 하여튼 뭐 그런 상황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9번 아까 이제 1번이라고 했었고요. 30번을 보면요.
자, 문의 유리 하반부가 깨어진 건 나를 억압하는 요인이 폭력적 속성, 깨트려진 거니까요. 누군가 지금 침투한 거죠. 나에게 길의 통과를 무한히 금지하는 여겨진 적색 등은 기다림의 순간에 새롭게 만난 타자와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 나의 욕망이 강화되었음을. 지금 이 기다림의 순간은 타자와 관계를 맺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 새롭게 있는 그들을 벗어나려고 지금 막 발버둥 치는 순간이니까 답은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 빠르게. 자, 그 다음에 기억에서 밈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기억을 보면요. 기억은 열쇠였고, 열쇠는 인쇄소의 일을 마무리하고 싶었던 나의 소망이 이제 투영되어져 있는 대상이 된 거고요. 니은은 두 사람이었잖아요. 나가 처한 상황과 관련해 긴장된 분위기를 이제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디귿 그들의 안위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나가 완전하게 이제 벗어나는 계기가 된 게 신문이 아니죠. 계속 걱정과 불안감, 죄의식 그런 거에 시달리잖아요. 자, 그래 답은 신문은 완전하게 벗어나는 계기를 제공해주지 못해요.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좋나요? 여러분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유형으로 시험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보기가 있고 이제 문학 작품이 나오는데 자, 지금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해설이 있고 그 해설을 바탕으로 나하고 다를 읽도록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해설과 관련해서 나온 문제가 가고요. 여러분 문제를 먼저 좀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 해설을 먼저 읽고 이제 37번을 먼저 풀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나머지도 이제 쉽고. 그 다음에 38번을 통해서 이제 나다를 읽으라고 했으니까 이건 좀 넘어가고. 기억을 참고하여 다를 이해한 내용, 다는 이제 심청전이었잖아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죠. A, B를 비교한 내용으로 이제 가장 적절한 거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보기에서 아까 그 금령전과 비교해가지고 이제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라고 했고 A에서 이제 B, C, D, E. 자, 선생님이 지금 이제 뭐 페이지를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정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A에서 이 내용이 나오면 바로바로 연결해가지고 푸셔야 돼요. 여기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A와 B도 마찬가지예요. 바로바로 연결해가지고 푸시는 게 빠르게 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낮의 심을 읽자마자 41번 풀고요. 그 다음에 기억과 관련해서 다재심을 읽자마자 그 다음에 39번 또 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번 이제 풀어주시면 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37번을 푸시고요. 푸는 요령은 일단 이렇게 되고 선생님은 이제 설명을 위해서 먼저 30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가볼게요. 고전서 널리 이용된 게 기이성이에요. 여기 기자가 보면 좀 크게 써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이성인데 이게 이제 전기적이다라고 얘기할 때 기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대기를 기록한다의 전기 말고 뭐 간디 자서전 할 때 그 전기문 그런 거 말고 이 내용이 전기적인 요소가 있어 할 때 기자는 기이할 기자입니다. 그래서 기이성이라는 게 이제 호기심을 자극해서 뭐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서 형성되는데 지금 비문학 제시문이에요. 일종의 보시면 그럼 기이성은 어떻게 창출되냐면 하나는 비현실성 때문에 이제 창조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네. 인물의 이제 극단적인 성격이나 사건의 극적인 전개도 이제 기이성을 이제 마련해 주더라. 인물의 이제 극단적인 성격 너무 착하고 너무 못되고 이것도 이제 극단적이고요. 그다음에 사건 전개가 뭐 이랬다 저랬다 우연적인 오면 남발돼도 이제 기이성을 줘요. 그 다음에 이외에 다른 나라를 배경으로 삼으로 나타나는 이국적인 정치도 역시 기이성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이성은 세 가지네요. 이렇게 주는 거고요. 기이성의 이제 역사적 발전 단계. 비현실성이 이러한 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17세기, 뭐 18세기, 19세기 통시적으로 쭉 봐주는 이제 제시문이네요. 비문학 제시문입니다, 거의. 17세기는 이제 설화의 흔적이 남아서 비현실성이 많이 나타났던 거고요. 뭐 금령전이 대표적이라고 하니까 나가 이제 해당되겠네. 하지만 18세기 이르면 합리적 사고와 사회의식이 성장하면서 비현실성은 점차 희석되고 현실성의 비중이 높아지는데 이러면서 이제 이원적인 세계관, 현실계랑 이제 저기 천상계 이렇게 두면서 비현실적인 건 다 천상계로 올려버린다는 거예요. 적강형 영웅소설. 적강이 뭐냐면 천상계에 있다가 현실로 이제 하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민중적인 가치를 담아 발전해간 판소리계 소설. 심청전.
그러면 이제 다가 이제 심청전이니까 심청전을 이제 19세기 이런 걸로 이제 보면 되고, 예, 설화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걸로 보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읽었으니까 다시 이제 37번 가해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판소리계 소설의 민주적 가치가 반영되어져 있었고요. 전기 소설은 현실적인 논리가 사건 전개에 중요하지 않아요. 전기라는 게 뭐죠? 기이한 거잖아요. 예, 답은 2번입니다. 택도 없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읽었다 치고 38번, 39번 쪽으로 가보면요. 기억이 어딨냐. 자, 기억이, 여기 있군요. 자, 환상계가 현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계의 질서를 갖추게 됨으로써 환상계의 질서에 귀속되는 비현실성이 사건의 극적인 전개에 중요한 장치로 작용한다. 다시, 환상계가 현실계에 영향을 미치고요. 환상계의 질서에 귀속되는 비현실성이 사건의 극적인 전개에 중요한 장치로 작용된다. 그러면 현실계는 환상계의 영향력 속에 있는 지금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고르라는 거예요. 환상계의 존재, 현실의 존재 서로 교감한다? 그런 그러니까 영향을 끼치는 거가 표현이에요. 영향력을 끼친다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현실계의 질서 속에 환상계의 질서 귀속된다? 반대죠.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환상계와 현실계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없다? 역시 안 되는 거고요. 환상계 현실계 대등하다? 아니죠. 답은 5번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문학작품 푸는 때 중요한 게 그냥 그 부분만 보면 그냥 바로바로 선생님 지금 다재심을 꼼꼼하게 본 게 아니어도 말만 봐도 다 이거밖에 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바로바로 넘어가서 A와 B를 비교하는 내용 가장 적절한 거. A는 어딨죠? A는 여기 있네. 갑자기 이제 한바탕 미친 듯 바람이 불며 구름서 크게 말해 그대는 어찌 금령은 지금 잡혀갔는데 너는 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 가라 그러면서 해룡이 이제 생각하면서 가야지 하면서 지금 이제 가봤더니 뭐 돌비석에 금자로 남전상 복례동에 돼 있고 뭐 이제 적혀져 있더라. 지금 이상한 세계로 환상계로 지금 넘어온 거잖아요 현실계에서. 그러면 이제 A의 역할은 뭐냐? 이것도 바로바로 풀면 됩니다. A는 뭐 개인적 욕망 실현 아니잖아요. 금령 구하러 가는데 인물이 환상계로 가도록 이끌고 가능한 이야기네. 초인적 능력 준 거 아니고요. 운명 거부 아니고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A만 봐도 답은 2번이네요. 이렇게 풀리는 문제가 또 많아요, 여러분. 예, 그냥 간단하게만 봐도 바로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A 읽으시고 바로 이제 적용해 보셔도 좋아요. 그러면 답이 선지가 한 개만 될 수도 있고 또는 두 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것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럼 B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B를 가보면 B는 어딨죠? 여기 있네. 하루는 옥황상제께서 사위 영왕에게 말씀을 전하시기를 심소조 혼약할 기한이 가까우니 인당수 돌려보내 좋은 때를 잃지 말게 해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그 B를 보면요. 인물이 현실계로 복귀할수록 지금 용왕 그 아래쪽에 있다가 이제 현실계로 환상계에 있다가 현실계로 가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니까 적절하네요. 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A만 봐도 2번이지만 B 보니까 더 확실해졌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빨리빨리. 자, 41번 보겠습니다. 41번 푸셔야 돼요. 왜냐면 나에 대한 거니까. 지하국 퇴치설화는 납치된 공주와 공주를 구출한 남주인공의 결연담인데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된 이제 신의담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이런 게 많으니까 예, 좀 신기해요. 사람은 그죠? 이런 얘기들 어떻게 이렇게 연결돼가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지. 예. 아니면 사람들이 생각이 비슷한가?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지하국 퇴치서라는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용이. 그래서 이게 지금 금령전은 소설이고 이게는 설화잖아요. 그래서 설화랑 소설은 약간은 달라요. 조금 더 이야기 구조가 짜임새가 있고 갈등 구조가 잘 형성되어져 있으면 소설로 가는 거고 그냥 이야기만 쭉 이렇게 되어 있고 그냥 그게 되어 있으면 그냥 설화로 봅니다. 예, 약간은 다릅니다. 자, 그래서 남주인공을 찾아간 요기의 거처에 공주가 있다는 설정. 공주가 아까 있었잖아요. 금령전에서도 이제 공주가 이렇게 뭐 도와주고 하니까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인물들이 나타나지 않더라. 금령전에 위기에 처하는 인물이 없었고 지금 그 제시문상에서는 요기 바구니를 타고 요기가 있는 곳 들어가는 바구니를 타고 내려간 건 아니었고요. 요기의 거처로 들어가보다는 초현실적 정의 누가 막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된 거니까 있죠. 공주를 구하기 위해 간 게 아니죠. 갔더니 공주가 있는 거잖아요. 답은 5번.
문제는 쉽네요. 자, 그 다음에 42번에 선생님 42번은 이제 그 읽으면서 바로바로 해결하라고 했는데 지금 선생님이 지금 이제 앞뒤 왔다 갔다 하면 정신 사나우니까 그냥 본 거거든요. 자, 보면 적대적인 대상이 출현 장면을 비유적으로 인물이 처한 긴박한 상황을 아까 보여줬어요. 보시면 돼요. B에서 보면 이제 환상계 입구였죠. 공간의 신비로운 분위기. 그다음에 C에서 바람이 불건 뭐 하건 그 꽃은 뭐 유지가 되더라. 초월적이잖아요. 바람이 부는데 어떻게 안 움직여? 자, 그 뒤에서 인물의 연속되는 행동을 묘사해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모습. 아까 그 연꽃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하늘 천사 환상계에 이제 여인들이 이제 같이 있었다가 나와서 누가 있나 없나 보고 다시 들어가는 건데 이게 뭐 주도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욕망을 의도를 보여준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죠.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5번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서술자의 개입. 이게 고전소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서술자의 개입이란 말이 들어있는데 이게 아닌 경우는 거의 없어요. 고전소설에서. 서술자의 개입이 어딘가에 분명히 있고 그 부분을 찾으면 돼요, 여러분이. 뭔가 인물의 말이 아니고 인물의 생각이 아닌데 서술자가 이 부분을 논평한다던가 뭔가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찾으시면 돼요. 알겠죠? 예. 그래도 답은 그래서 이제 5번은 적절하고 답은 4번이 된 거고요. 자, 이쪽에 이렇게 풀고 나서 이제 두 가지 제시문을 같이 이야기한 38번을 이제 보시면 돼요. 기이성을 중심으로 나다를 이제 감상하는 데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뭐 금령이 굴러서 해룡의 귀를 인도해 주는 장면은 비현실적이죠. 그 다음에 뭐 해룡이 요괴를 무찌른다, 요귀를 무찌른다. 이것도 이제 이상하잖아요. 기이하고. 뭐 꽃봉오리 안에서 나타난다, 이상하잖아요. 기이하고. 뭐 이렇게 지극한 효성, 극단적인 인물의 비현실적인 경험 역시 그렇고요. 천자에 배필이 된 건 이국 정치가 여기까지는 이제 기이해요. 근데 이 다음에 보면 인물의 성격 변화의 영향을 인물의 성격 변화한 게 아니잖아요. 원래 착한 사람은 계속 착했던 거니까 답은 5번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푸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좋죠? 예, 선생님도 좋답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부터 풀어야 되겠어요? 여기 44번을 먼저 풀어야 돼요. 44번을. 자, 여기 보면 시인 김강규는 해방 이후 혼란스러운 사회 현실에서 갈등을 겪고 당대의 시단의 회의감을 느끼고 어디로 넘어간 거냐면 시단은 당시 이제 시를 쓰던 이제 무리들, 그 무리들을 시단이라고 하고 회의감, 뭔가 싫은 느낌을 가졌어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 가기로 했냐면 일상의 개인의 문제, 일상과 개인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고 여기도 마찬가지 일상과 개인의 문제를 다루겠죠. 예. 그래서 노신을 자신과 이제 동일시했다. 예, 노신을 좋아했나 봐. 그러니까 노신은 이제 그 중국의 뭐 문학가 중에 한 명이고요. 혁명의 혼탁과 동란의 전진에 쌓여 작품과 인간이 격양되고 충혈되었을 때, 그러니까 사회는 이렇더라도 뭐에 대해서 정밀한 비가 슬픈 노래를 노래하던 노신. 그러니까 사회가 아무리 뭐 어렵고 막 힘들더라도 나는 나만의 감정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겠다는 거고 그거를 노신이 잘 보여주니까 자기는 노신을 좋아한다라고 해서 노신 시를 썼나봐 김강균이. 자, 보세요. 시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나. 30 먹은 사내가 하나 잠을 못 잔다. 예. 그러니까 뭐 걱정되는 마음 이제 그런 것 이제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사내가 잠을 못 이루는 건 혼란스러운 현실을 고뇌하는 시인의 모습. 예. 잠 못 이루니까 지금 이제 그런 거고. 먼 기적소리 처마를 스쳐가 잠드는 아내와 어린 것의 벽에 맡에 밤눈이 내려 쌓이나 보다. 밤눈이 내려 쌓이는 것은 시인이 일상과 개인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하는 건 맞는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아내와 어린아이의 이제 곁에서 지금 쌓이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아니죠. 문학 성취를 이뤄감? 이뤘다 안 내려 문학적 성취를 이제 이뤄감 안 이뤄감. 그건 본인의 이제 입장이지. 아내와 어린 아내와는 아이와는 지금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겁니다. 무수한 손에 뺨을 맞으며 항시 곤두박질해온 이제 생활의 노래. 여러분 아버님 어머님한테 효도하셔야 돼요. 밖에서 생활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선생님도 그래요. 선생님이 또 이렇게 또 마포하이스트 국어의 갑으로 예. 그래도 예, 생활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고생하고 오시니까 늘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효도도 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자, 지나는 돌팔매도 이제는 피곤하다. 돌팔매 맞으면 오신다니까. 자, 보면 지난 돌팔매도 이제 피곤하다.
현실에서 이제 힘들게 살았음을 나타내 주는 거고요. 먹고 산다는 건 너는 언제까지 나를 이제 쫓아오느냐. 등불을 켜고 일어나 앉는다. 담배를 피워문다. 쓸쓸한 것이 이제 오장을 씻어내린다. 노신이여. 이런 밤이면 그대가 생각난다. 이렇게 힘들게 하루가 피곤하고 막 그럴 때 온 세계가 눈물에 젖어 있는 밤. 현실은 피곤한 겁니다. 상해 호마로 어느 뒷골목에서 쓸쓸히 앉아 지키던 등불. 그 등불이 나에게 속삭거린다. 그러니까 노신과 등불은 이제 비슷한 거고요. 이 등불이 나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 이렇게 살아, 저 사회가 너를 괴롭히더라도 꿋꿋하게 일상과 어떤 그 개인의 감정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라고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등불은 고독한 노신을 시인이 이제 떠올리게 된 거고요. 여기 하나의 상심한 사람, 자기겠죠? 여기 하나의 굳세게 살아온 인생, 둘 다, 노신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어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노신의 삶의 태도를 내면하여 의지적인 태도로, 상심하면서 굳세게 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되는 거죠. 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시를 보고 또 바로 또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 A, B, C가 있으면 A 읽고 바로 1, 2번은 해버려야 돼요. 자, 춥고 쓸쓸함이 몽당 빗자루 같은 날 우남댐 소록길에 서서 날개소리 가득히 내린 청둥 오리떼를 본다. 혼자 보기에는 아슴차하니 미안하여 그리운이 그리며 본다. 우리가 춥다고 버리고 싶은 세상에 내가 침뱉고 오줌 내갈긴 그것도 살아놓은 깔려드는 수면 위에 먼 수뇌 눈나라에서 배엄직한 몸짓이랑 카랑카랑한 별빛 속에서 익혔음직한 목소리를 풀어놓는 별별 새새 들을 본다. 이제 반복해가지고 운율감을 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거고요. 물속에 살며 물에 젖지 않는 얼음과 더불어 살며 얼지 않은 저 어린 날개들이 건너왔을 바다와 눈보라 생각하며 여기까지 봐야 되겠네요. 별별 새들을 본다. 여기까지. 자, 지금 이 청둥오리를 보면서 그리운 일을 떠올렸는데 근데 그 순간 또 떠올린 게 우리가 춥다고 버린 세상에 내가 침뱉고 오줌 갈긴 이제 그런 장소에서 청둥오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느낀 이제 감정을 이제 이야기해 주니까 A에서 화자가 청둥오리떼를 보는 우리가 살아간 세상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화자는 새떼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목소리는 살얼음과 같은 현실을 인식하는데 방해가 된다. 지금 새떼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반대되도록 우리 세상은 이런 거잖아요. 얘네들은 이런데, 얘네들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그러니까 방해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현실을 잘 드러내게 해주는 거니까 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겁니다. 바로. 자, B도 보면요. 어쨌든 건너왔을 바다와 눈보라를 생각하며 이 청둥오리가 살아왔던 삶 또는 현실 그것들 보면서 반성하잖아요. 고행도 하고 가난도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얼마나 이렇게 무겁고 호사스럽게 사냐. 그리운이요. 속된 내 그리움은 또 얼마나 얕으냐. 그러니까 청둥오리랑 대조해가지고 지금 본인의 이야기한 거고요. 한무리새 때는 또 초승달의 결승 문자 몇 개 그리면 이제 감을 더 먼 길을 떠난다. 이걸 보면서 난 더 벗어야지. 그 행로를 보면서 더 추워져야지. 가난해져야지. 본인을 지금 반성하는 거잖아요. 치열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 청둥오리 부끄러워하고 있고요. 나도 더 가난해져야지. 다짐하고 있고요. 답은 2번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제 43번 보는 거예요. 가나의 공통점은 자, 반복은 있어요. 반복은 없기가 이제 힘들어.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점층이 있는지, 어떤 이렇게 세지는 게 있는지, 아니면 대상의 어떤 움직임을 강조하는지가 부족한 거고, 의성어가 뭐 딱히 이제 뭐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사한 식구의 변주를 통해서 마무리한다. 자, 유사한 식구의 변주는 마무리 보면 여기 하나에 있다. 여기 하나에 있다. 마무리도 더 추워져야겠다. 가난해져야겠다. 가능하네요. 답은 3번이네요. 3번. 반어적 표현 뭐 없고요. 공간의 이동 딱히 없습니다. 그 장소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답은 3번. 자, 여러분 한 50분 정도 됐는데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나머지 이제 문법이랑 독서는 이제 그 민비용 선생님께서 하실 거예요.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어쨌든 첫 번째 또 올해 시험이잖아요. 대충 보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의 객관적인 실력이 이제 드러나는 거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